레디 액션! Principessa nella tua pret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 sai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à, nonna, sulla tua bocca rodirò quando la luce splendrà. Ed il mio bacio scioglierà il silenzio che ti fa mia.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테너 박대수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요, 소심한 천재가 되기보다는 대범한 바보가 되라 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강연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보다는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30 먹을 동안에 저희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이제 겪었던 일을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은 성악가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씨름을 전공을 했습니다. 씨름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덩치가 제일 크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반에서 선생님이 너가 덩치 제일 크니까 씨름 한번 해봐 해서 씨름을 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 4년간 초등학교 때 했는데, 근데 이거 웬걸 제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경상도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도에서 경북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전국대회는 아쉽게도 이제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성과를 내면서 씨름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씨름부가 없어졌습니다. 씨름부가 없어진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게 천직이구나.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씨름을 한다고 하면은 공부를 전폐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래 친구들하고도 공부를 못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씨름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유도나 다른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중학교를 이제 진량중학교라고 유도가 아주 잘하는 그런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유도를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같은 운동이면 뭔가 관련이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도를 포기하고 그냥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아무 중학교나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공부를 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지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성악을 전공한 지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막 농구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야! 이쪽으로 패스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지휘자님이 저놈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생각을 하고 가셨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모아서 이제 성가대 이제 하겠다고 이제 애들 불러서 했는데 마침 거기에 제가 갔어요. 제가 이제 불려갔는데 지휘자님이 그때 이제 얘가 왔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태수야, 너 혹시 성악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저 당황스럽죠. 나 운동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맞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가 집이 좀 가난하고 그래서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선생님이 나보고 성악 해보래. 우리 엄마도 저희 어머니도 무슨 성악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한 번 저한테 이제 컨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딜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성악하면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레슨 해줄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마른 풀이라도 잡는 느낌으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전공이 이제 씨름부가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성과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 선생님이 아주 꾸준하게 저를 사람 만들려고 일부러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 기본기만 2년 동안 기본기만 탄탄하게 계속 제가 2년 동안 노래를 딱 2곡밖에 안 했습니다. 두 곡만 2년 동안 했어요. 딱 두 곡만 2년 동안 하면서 계속 기본기를 쌓아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너 예술고등학교 한번 가볼래? 했는데 이제 예술고등학교 이제 시험 콩쿨이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제가 1등은 못했고 아쉽게도 2등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갈 길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등은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1등만 이제 장학금을 이제 전액으로 받고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일반 계곡 고등학교 가서 계속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콩쿨 같은 데서 뭐 1등은 못하더라도 2등, 3등 입상은 하는 거예요. 자꾸 입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도 이걸로 이제 1등은 아니더라도 전국 1등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 1등은 아니더라도 내가 노래를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태수야 너는 이제 서울대 칠 거야? 제가 그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나는 솔직히 지방대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다. 나 이걸로 대학교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아유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뭐 재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쳤는데 연세대랑 서울대를 쳤습니다. 연세대는 똑 떨어졌어요. 연세대가 먼저 결과가 났거든요. 근데 연세대가 똑 떨어졌으니까 아휴 서울대 되겠어? 그런데 2주 뒤에 서울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물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정말로 잘해서 라기보다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저희 입시 관계자들이나 저희 선생님이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성을 본 게 아닌가, 그 가능성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붙고 이런저런 연주 활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제를 이제 소심한 천재보다는 대범한 바보가 되라 라고 했던 게 어쩌면 정말로 어떤 강의를 들으면 미래를 준비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거를 할 때 생각을 해보고 해라. 아니면 내 걸 관련된 걸 해라. 하지만 제 인생이 어떻습니까? 제가 관련된 그런 종목만 했나요? 어떤 그런 공부만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그런 이 대범한 내가 이거를 성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해볼 만한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면 제가 계속 그 중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해서 그냥 저희 부모님이 바라시던 대로 그냥 멀쩡한 그냥 회사원 돼가지고 그렇게 그래 어쩌지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몸을 맡기고 살았더니 어찌저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막살나는 건 아니에요. 막살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좋은 멘토를 하나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 가치를 바라봐 주는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주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야 태수야, 너 이거 해보면 정말로 잘할 것 같아. 너 이거 한번 해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듣고는 아이 무슨 그런 걸 해. 아니 나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걸 해. 물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쭉 하던 길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 전공을 못 찾았다, 내가 갈 길을 못 찾았다, 내 꿈을 못 찾았다 하시는 분 귀 기울이세요.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보라고 한다는 거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그 일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난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본인이 잘 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남들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너 뭐 잘할 것 같아? 그래? 야, 너 뭐 잘할 것 같아? 그래?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꿈을 찾기 위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하던 거 하고 그냥 내가 하던 거에 빗대어 가지고
내가 하던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술을 해, 내가 음악을 해, 그러면 그 길만 주구장창 파요.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음악이 아니라 미술을 더 잘할 수도 있었던 거고, 재능이 미술이 아니라 음악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대범함을 기르셔야 돼요. 내가 하던 거를 잠시 접어놓고 남들이 귀를 기울이고,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길을 내가 밟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 바보냐? 왜 그거를 포기하고 왜 딴 거를 또 시작하냐?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저는 바보 소리 듣겠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다 해볼 거예요. 저는. 자,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볼 건데요. 저는 사실 계획을 물론 계획하고 사는 편이긴 한데 어떤 일을 저지를 때 굉장히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이게 대범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결혼도 제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요.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고, 연애 또한 당일날 소개팅 나가서 만나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혼할 사람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왔고, 결혼 또한 제가 갔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없고 차는 있었다. 집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것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고 장인어른께 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또 신기한 게 저희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결혼식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결혼식 안 기다렸어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신혼집을 구해놓고 월세통을 구해놓고, 자, 연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서 딱 쓰고 내고, 그러고 한 3달 같이 살았나? 3달 4달 같이 살고 10월달에 6월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10월달에 살았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잘 무일푼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그때 직장도 없었어요. 결혼했어요.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힘들게 막 파산하고 막 그랬냐? 아니요.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 볼 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왜 안 해보고 자꾸 판단을 하냐? 사람들 그래요. 결혼을 하려면 1억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내가 결혼을 못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도장 하나 가고 찍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2명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부모님 밑에서 내려와서 빠져서 나 혼자서 내가 가장이 돼서 만든다는 게, 그게 무서운 것뿐이에요. 사실 솔직히 맞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일단 저지르고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란 것이 몸이 계속 편하면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냥 내 몸을 어떤 일이든 그냥 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에 의해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성격이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 다 그래요. 야, 너 뭐 준비하고 있냐? 뭐 준비하고 있어. 그래, 뭐 얼마 준비했는데 내일 시작할 거야? 준비 안 해요? 사실 그렇게 준비한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몇 퍼센트, 1%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자, 밀어넣으세요. 그냥 내 몸이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가 있어야 그러면 뛰어요. 밀어넣으세요. 하세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쭉쭉쭉 나아가세요. 그렇게 해야 성공도 하고 실패도 있겠지만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요. 안 하면 성공의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면 0.0000001%로 성공을 해. 근데 99.99999%로 실패를 해요. 그 길이 있고, 내가 안 하면 100% 실패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 뮤지컬 이순신에 나오는 넘버인데,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쫙 만들어 놓고, 야, 거북선아, 나를 너의 등에 태워라. 이렇게 그 황홀한 거북선의 자태를 보고 이제 그렇게 외치는 노래예요. 제가 왜 이 곡을 선택했냐면, 자,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만든다 그랬을 때 조선의 그 대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완전 역적 취급을 했죠. 그렇죠? 요즘에 또 이순신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일단 내가 갈 길이 보이면 그 길 도전하시고 밀어넣으시고 내 몸을 밀어넣으시고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자, 마지막 곡 나를 태워라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공연 잘 들으셨나요? 우리 박태수 테너님의 공연 두 곡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태수 테너님 이번 리얼 토크쇼 액션에 7대 캡틴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박태수 테너님은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 수석 테너, 또 아산 시립합창단 테너 단원, 일산 그레이스 합창단 창단 단원, 서울 오라토리오 테너 전공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콩쿨 경력 수상 경력으로는 경산문화원 콩쿨 대상, 경북 예술고등학교 콩쿨 2위, 양산 엄정액 성악 콩쿨 2위, 대구 TBC 음악 콩쿨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오페라 라보엠의 주역을 담당하셨고요. 창작 뮤지컬 옹루의 주역인 장영실 역을 또 맡아서 활약하셨습니다. 또 방송으로는 대구 KBS 문화의 시간 락, 또 서울 KBS 아름다운 사람들과 다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7대 캡틴으로 모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연으로 시작해보기는 또 처음인데요. 저희의 귀가 너무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네. 네, 여기 또 아까 주제가 소심한 선생보다 대범한 바보가 되자. 네. 그러면 테너님은 대범한 바보에 속하시겠네요? 그쵸?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네. 저는, 예, 맞아요. 제가 물론 서울대를 왔고 재능이 있다고 남들은 얘기를 하지만 항상 저는 제가 어딘가 하나 모자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바보가 될 수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바보가 될 마음이 이 공연을 감상하고 나니까 들었습니다. 예. 공연과 또 강연을 듣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경력이 되게 특이하시죠? 씨름을 하시다가 또 씨름도 그 재능을 그냥 학교에서 덩치가 큰 학생한테 씨름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해보셨네요? 저는 사실 그 나이 때 초등학교 때니까 사실 되게 순종적인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고 사실 제가 약간 자아가 생겨서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 중학교 때부터였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냥 선생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오히려 이렇게 성악의 길로 왔을 때 내가 선택해서 왔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씨름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잘하셨는 줄 처음 알았네요. 이게 씨름왕 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추어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 이제 준 프로나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이제 씨름 대회를 하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2등을 하게 됐는지. 네. 막 뒤에서 막 어르신들이 막 씨름 대회하면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막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씨름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회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경상북도에서 2위를 할 정도면 굉장히 큰 상을 받으신 건데 네. 또 왜 또 이어서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이제 경산, 제가 고향이 경산이거든요. 경산이 원래는 씨름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씨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락 시기였고 그래서 점점 씨름부가 없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희 초등학교에서 씨름부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겨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졸지에 낙동강오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씨름을 강제로 접게 된 거죠, 사실상. 네. 아쉬움이 크셨을 텐데 또 그 다음번에 또 그 지휘자님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너무 또 드라마틱하기도 해요. 바깥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들으시고 제가 성악하면 좀 괜찮겠는데? 네. 그거는 저도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야 이게 이런 우연이 있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연은
우연도 우연이 맞지만 결국에는 제가 강연했던 대로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강연 중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성가대 하는 그 모임에 내가 나가지 않았다면 그렇네요. 그 그쵸. 모임에 내가 오. 나가지 않았다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성화를 권유할 일이 그렇죠. 있었을까? 라는 내가 생각이 누군가에게 들어요. 노출을 했네요, 이미. 네. 제가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하다가 공부로 다시 진입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공부로는 찌르막이었는데. 네, 실험만 했는데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 하지만 좋은 멘토를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성가대에서 우연히 만나 뵙게 됐는데 또 다른 박태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우리 집에 돈도 없고 또 돈이 있어도 내가 재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또 재능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말도 해보지만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 그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야 될까요? 난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어떡하죠? 뭐 노래를 꿈으로 한다면 사실 교회를 가는 것이 좀 만나기 쉽죠. 왜냐하면 노래 성가대 같은 거나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교회가 아니더라도 뭐 성당이나 다른 종교들도 성가대나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만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노래에 관한 얘기고, 네. 근데 내가 노래에 관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꿈을 찾는데 나의 멘토를 찾고 싶다. 그런다면 그 멘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멘토라는 것이 꼭 남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족이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먼저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이 나를 그러네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를 찾을 때 그 멘토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시면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나를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이, 누군가 그런 손길이 있다면 한번 몇 번 거절을 해보세요. 거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뭔가 좀 이거 좀 해봐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간절한 거예요. 뭔가 본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 네. 나에게 뭔가 재능이 있는 거를 누군가가 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좀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넓게. 그러면 그 누군가는 나의 재능을 알아봐 줬잖아요. 네. 근데 2년간 기본 발성만, 그 곡을 2곡만 연습하셨다고 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좀 진도를, 나의 재능을 그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하셨다면 아니 조금 곡을 조금 더 2곡 말고 가르쳐줘도 될 텐데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선생님께 이제 제 몸을 맡기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이제 기본기를 닦았을 뿐이고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성장해서 내가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 그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생각을 해보자니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를 멀리 바라보신 것 같아요. 그냥 당장의 얘를 노래를 몇 곡을 시켜가지고 실력을 확 띄우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제자가 뭔가 잘하면은 선생님도 커리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고 제자를 키우신 게 아니라 너는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야 라고 아주 넓게 보고 저를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선생님, 다른 성악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태수야, 너는 기본기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테크닉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기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운 사람하고 기본기를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간 사람하고 차이가 크게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2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게 저한테 너무나 황금 같은 그런 보물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
그 박태수 테너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어렸을 때 한 사람과 또 나중에 뭐 스킬적인 부분을 먼저 익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본인의 영역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장단점을 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장점은 제가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잘 내는 게 기본기예요. 소리를 잘 내고 음정을 정확하게 내고, 그게 기본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니까 어딜 가도 제가 음정이 떨어지거나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소리에 대해서 너는 이게 좀 별로야, 약해,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고, 다만 이제 단점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줬을 때 단점은 이제 다른 아이 또래들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곡의 레퍼토리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막 그 나이 때 같은 나이 때 막 20곡, 30곡 막 하는데 저는 막 10곡밖에 못했고,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야, 너 이 곡 알지? 그러니까 그 곡이 뭐야? 나 처음 듣는 노래고 나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차차차차 계속 노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메꿔지는 갭이거든요. 근데 기본기는 어릴 때 해놓지 않으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네요. 기본기가 네. 그럼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테너가 낼 수 있는 소리에도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쵸. 이제 20살 기준으로, 이제 대학생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생 기준으로 보통은 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이제 테너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고음역대죠. 고음역대, 그러니까 F샵,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까지는 보통 나야 돼요. 테너들이 파샵, 솔 요까지는 보통 이제 거기서까지 나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테너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음정을 못 내는 거예요. 테너라고 들어왔는데. 네, 그냥 마냥 그 이쁘게 부르는 방법만 해서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어리니까 고음이 안 나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나이가 25, 26 이제 나아가서 지금 30이 됐는데도 그게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기본기가 안 돼서. 네. 그래서 기본기가 그 음정이 나지 않으니까 테너를 하다가 이제 바리톤으로 이제 내려서 한 단계 내려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기만 오래 하셨고 보통 씨름하시다가 뒤늦게 이 성악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 뒤늦게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경력으로 봐서는 또 너무 또 뒤늦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했으니까. 보통 성악을 좀 오래 했다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변성기가 끝나고 이제 성악을 이제 배워요. 이제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제 파트가 변성기가 지나야지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이제 어린이 성악이라고 해서 그냥 예쁘게 뭐더라?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뭐 동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제 이쁘게 부르는 그런 노래를 했다면, 이제 변성기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이 하는 그런 발성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성인 발성, 성인 성악을.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중학교 때 대부분 나타나요. 네, 그럼 뒤늦게 성악을 시작하신 것 같았는데 중학생 때쯤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제 친구 중에 5개월 정도 하고 5개월 성악과 온 친구도 있습니다. 의지의 차이예요, 사실. 아니,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할 때 공부, 예를 들면 이렇게 수능을 친다 그러면 그 수능 점수가 어릴 때부터 탄탄히 쌓아와야 되고 완성된 거를 약간 시험을 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성악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을 보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은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다 알아요. 아, 저 친구가 기본기가 탄탄하구나. 그러면 쟤는 내가 이렇게만 바꿔줘도 어마어마한 성악가가 되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만 계속하면 보통 제가 레슨을 하면 기본기를 막 주구장창 가르쳐줘요. 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늘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근데 안 해요. 보통은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가 성악을 이미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는 세계가 있지만 나의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성기를 지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5개월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만 가능한 거는 꼭 아닌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게 성악은 어른이 돼서도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구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구 자료가 있는데 성대가 한 만 30까지는 계속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변화를 해요, 성대가. 아니, 자리 잡지 않아요. 그래서 성악가들 중에서 대부분은 30 이후에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다 끝나고 보통 성악가가 내가 활동을 하면은 대부분 다 30 지나서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확립이 됐다고 해요. 근데 성대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제 그 성악에 맞춰서 성대가 딱 반응할 수 있는 그렇군요. 위치를 그러면 잡습니다. 지금 늦은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나 아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네. 저질러 보실만 합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 특히 성악 쪽은 대학교에 있어가지고 나이가 되게 다양해요. 뭐 공부 쪽은 뭐 대부분 해봐야 많이 해도 3수 4수잖아요. 네. 근데 성악은 제가 7수 8수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학년인데 나이가 28, 29인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악은 정말로 내가 30 전이다. 그러면 내가 음악에 비전이 있어. 내가 음악을 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그 테너님하고 직접 이제 이렇게 Q&A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연습하시나요? 예, 살짝 민감한 질문인데 이게 누구한테는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악가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테너잖아요. 테너들은 성대가 굉장히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할 경우에 성대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로 성악은 아니지만 락 하시는 분들 있죠. 락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어릴 때는 굉장히 깔끔한 고음을 쫙쫙쫙 내시다가 나중 되면 목이 결절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저 박완규 씨 있죠? 그 락커 옛날에는 정말로 깔끔하게 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대를 다쳐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습은 하되 적당히,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연습 시간을 뭐 하루에 막 4-5시간 한다 그래서 늘지는 않아요. 성대도 근육이잖아요. 우리가 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이 계속 느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짧게 하더라도 그 근육을 결국에는 쉬게 해줘야지 그 근육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쉬는 것도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악도 이제 성대도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성대를 이렇게 막 고생시킨 다음에 쉬어줘야 돼요. 쉬지 않으면 얘가 계속 그 데미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목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때 잠깐 들었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이렇게 본격적인 연습은 2시간 정도 하지만
박수의 목을 나만의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적에 했던 방법이 있어요. 기본기를 이제 닦을 때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방법인데, 성악을 할 때 이제 혓바닥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혓바닥이 들리면 보통은 이렇게 넓게 내야 되는데 혓바닥이 들리면 다치거든요. 소리가 다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그 밥숟가락 있죠, 쇠숟가락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혓바닥에 이렇게 누르면서 노래를 해요. 누르면서 이렇게 안에 넣고 누르면서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스꽝스럽고 이게 별거 아니더라도 이게 확실히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혓바닥을 내려야 돼 하고 노래 부르는 거랑 직접적으로 내가 누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랑 이게 나중 되면은 이거를 떼잖아요. 이거를 빼고 해도 혓바닥이 눌려져 있다니까요. 되게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이게 저희가 성악하는 사람들 레슨을 하면 사실 레슨도 이제 세게 지잖아. 파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간대요. 이 사람 돌팔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근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에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더 이제 또 연습 방법이 있다면 그 복식호흡에 관해서인데요. 복식호흡이요? 네. 배우고 싶어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일어나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네, 이거는 이것도 좀 무섭스러워요. 일단은 하체를 어깨 넓이만큼 이제 벌리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힘을 다 푸시고 상체에 힘을 다 푸시고 이렇게 숙여요. 숙인 다음에 숨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빵빵할 거예요. 배가 빵빵해. 가슴하고 이제 상체, 어깨하고는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배는 빵빵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숨을 참으시고 이게 복식호흡 상태입니다.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복식호흡을 하는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복식호흡을 처음 가르쳐 드릴 때 사람들이 복식호흡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복식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복식으로 호흡하는 건데 그거를 느끼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게 복식호흡이냐. 자, 엎드려 보세요. 자, 힘 빼보세요. 숨 쉬어보세요. 네, 그대로 일어나 보세요.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꿀팁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복식호흡이라 그러면 막 어깨가 나는 복식호흡 하고 있어. 근데 어깨가 막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가슴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복식호흡이 아니라 가슴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이제 흉식호흡이고 흉성이고 이제 복식호흡은 어깨하고 가슴이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에만 공기가 꽉 차. 이렇게 횡격막 쪽에 옆에 옆구리가 땡땡하게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명강사시네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걸 실제 몸으로 익히는 게 그래도 그 실전에서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되게 해보면 저는 뭐 미용상 보기 안 좋을까봐 안 했지만 만약에 성악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려면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연습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나만의 또 비법이 있으신가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비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자체가 내가 성대를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대가 굳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르고 싶더라도 막 잡혀가지고 목에 잡혀서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것도 되게 신박한 방법인데 네. 저희 TV 광고가 나오잖아요. TV 광고나 혹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더빙을 하고 그런 나레이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따라해봤습니다. 계속 따라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광고. 옛날에 그 라이코스인가 하여튼 네. 좋았어 라이코스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를 막 따라했어요. 이제 이게 왜 근데 효과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효과가 있냐면
이게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있죠. 네네.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은 성대가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정확히 따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 성대가 굉장히 유연하고 또 머리 또한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노래를 잘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성대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노래를 가르쳐드리면, 그런 분들은 노래를 가르쳐드리면 쉽게 노래를 불러요. 금방. 그러니까 성대를 유연하게 하는 그렇죠. 것이 결국엔 중요한. 유연성의 문제죠. 정말 생각할 때는 그냥 몇 시간이고 노래만 부르는 게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좋은 테너가 되기 위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신선합니다. 그렇죠. 이게 신선합니다. 제가 강의 때도 그랬지만 편협한 시선 안 돼요. 항상 넓게 넓게. 다 해보세요. 그냥 왜 성악이라 그래가지고 왜 클래식만 계속 부르나요? 클래식 뭘 말고 부르나요? 가요도 부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어떤 일부의 선생님들은 클래식 말고 다 가요 부르면 뭐라고 화내는 선생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성대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직 배우는 시기에는 발성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발성의 기초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나만의 연습법이 계속 뭔가를 이제 성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지금 좀 전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적용해볼 수도 있지만 그는 그만의 또 방법을 찾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따라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악의 기초의 기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따라해야지, 그 발성을 따라해야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대모사 많이 한다고 그래서 노래를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더라 가르쳐보니 노래 그런 거고,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버릇이 생길 수 있으니까 노래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약세에게 네, 또 성악을 배우시려면 또 전문가, 또 성악하시는 분들에게 배우면서 나만의 방법을 시도해보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전문가에게 가서 기본은 하고, 기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오늘 되게 많았는데, 또 뭐냐면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 해야 될 방향이 많을 것 같은데 뭐가 다 확립이 되어 있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열어놓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합창을 되게 좋아해요. 합창하고 이제 오라토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합창인데, 그런 거를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서울 오라토리오나 네네. 이런 다른 합창단을 많이 하고 있었죠. 네네. 거기서 뭐 따로 이렇게 돈을 주고 막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자비량입니다. 제가 가서 그냥 연주하고 그런 단체인데, 제가 근데 이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 보통 성악가들은 오페라를 꿈을 꿔요. 오페라 가수를 꿈을 꿉니다. 근데 저는 오페라보다는 합창이 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창단원이 이렇게 많이 제가 소개를 아까 드렸거든요. 네. 합창이 그러시구나. 재밌고, 또 합창 중에서도 약간 좀 고고한 느낌이 드는 오라토리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열어보고, 요런 합창단도 가보고, 오라토리오도 물론 내가 좋아하니까 거기도 가보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공고를 봤는데, 또 이제 뭐 지브리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지브리 음악이나 뭐 아니면 블리자드라고 게임 회사가 있어요. 네. 게임 들어봤어요. 네, 게임 네. OST를 이제 합창으로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제가 한번 지원을 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지원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30이라는 나이는 내가 여러 군데 도전해보고 뭐가 이렇게 딱 내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예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럴 거고. 근데 저는 남들보다 덜 불안한 게, 저는 오히려 인생의 그런 풍파들을 즐기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냥 막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일단 시도를 해본 스타일이잖아요. 일단은 그런 나중에 생길 문제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후회, 그런 걸 느끼기 싫었어요. 그냥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일단 해놓고 망하면은 그래도 후회는 없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항상 살았기 때문에 한편은 두렵기도 하지만 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어떤 어메이징한 일이 있을까 네, 즐기면서 사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그 박태수 테너님을 초대하면서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정해진 것도 없고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고 내가 성악가로서 재능을 발견했어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데 성공의 길은 먼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멀어서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하시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러면 돈이 많고 뭐 차를 좋은 거 끌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만의 행복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만의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걸 즐기면서 살 수 있고 내가 무대에서 죽는 날까지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고 지금 저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있고 그러면 이미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나와서 여기서 강연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나와서 합창도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그럼 모든 것이 꼭 경제적인 거, 돈으로만 귀결되는 건 아니네요. 일단. 그렇죠. 이제 네. 내가 뭐 한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돈이 막 없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돈 같은 거는 이제 채워지더라고요. 채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좋은 나라도 아니지만 나쁜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이제 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성악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일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쟤는 좀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 내가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뭐든지 해요.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난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꿔서 보셔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뭐 공장을 가서 일을 하든 돈이 있어야 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나는 이제 음악을 해. 나는 계속 음악을 해야 되니까 난 공장을 가고 뭐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부딪혀요. 그 한계에 부딪혀요. 딱 부딪히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왜 배가 고프다고 하냐면 헝그리 정신으로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지금 워낙 많고 한데 그 음악의 가치가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의사는 얼마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성악은 음악의 예술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1원의 가치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 1억, 1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음악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이제 시절에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많이 힘든 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복조차 잡을 수 없어요. 그 행복이라는 가치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만들고 하는 거지. 누군가 정해진 가치를 계속 쫓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은 그걸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위해서는 그런 걸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주변을 탓할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액션 쇼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뭘 액션해 보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나가자. 그리고 앞만 보고 나가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그리고 앞만 보세요. 앞만 보시고 실패해도 어느 게 있는 거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지만 직접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 출발선상에 지금 있는 분도 있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다시 출발선상에 있다면 다시 나아가세요. 나아가시고 앞만 보시는 걸로 이 시간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하면 될지 알죠? 레디 하면 액션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레디 액션! 네, 여러분 또 우리 7대 캡틴 박태수 테너님과 함께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고고리오의 박스 다인그룹 또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장비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를 갈수록 더 다양한 분야의 캡틴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오늘 특히 박태수 테너님과 같은 이 토크쇼는 정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과 그 자녀를 두신 학부모와 함께도 굉장히 유익한 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참여도 저희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생생하게 오늘 박태수 테너님처럼 또 다양한 분야의 캡틴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달 또 둘째, 넷째 수요일이고요. 둘째 주 수요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는데 8대 캡틴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쑥스러운데요. 제가 8대 캡틴으로 나갑니다. 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는 궁금증으로 남겨두고요. 다음 둘째 주 수요일에 오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분들 뭘 이야기할까 뭔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